부동산이랑 상속증여 관련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법인 설립이랑 전환권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언젠가는 상속증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예, 꼭 상속증여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까 아니면 법인으로 구매를 할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100억을 넘겨줬는데 100억이 자녀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100억을 넘겨줬는데 50억밖에 못 가느냐, 또는 30억밖에 못 가느냐,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너무 간단합니다. 잘 일구어 놓은 50억이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저번 영상 또 올렸다고 다들 마음 불편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조금 접어두고 또 오늘 또 정보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지금 현장에서 문의들이 좀 많아가지고 미팅 다니다 보니까 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계속 놓치네요. 그래도 가능하면 일정을 좀 잡아서 새로운 정보들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이 문의도 주시지만 부동산이랑 상속증여 관련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법인 설립이랑 전환권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알고리즘이 탔는지 이제 갑자기 영상 조회수가 너무 높아지면서 그만큼 문의 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화응대하느라고 제가 좀 많이 바쁘고 실제로 현장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많이 주신 질문이 부동산, 특히 상속이랑 증여가 맞물려 있는 그런 대표님들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사는데 법인으로 해야 되냐 개인으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많이들 주세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속증여로 나도 우리 젊은 대표님들도 언젠가는 상속증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방향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영상들이 꼭 상속증여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까 아니면 법인으로 구매를 할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부동산 상속증여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뭐 강남 3구 뭐 이런데 부동산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 부동산 가치가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뛰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고 부동산 자체도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나 정치적인 흐름 때문에 이 시세가 변동이 있으면서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세금 걱정을 하실 텐데 한번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부의 이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여나 상속이나 모두. 예,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한테 저희 뭐 자산을 얼마를 나눠주실 겁니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어떻게 분배하실 겁니까? 이런 거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지라고 딱히 고민을 하던 세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죽어서 넘겨주는 자산을 좀 잘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세금도 준비할 수 있게끔 내 세대에서 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이제 대표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먼저 주세요, 마세요, 뭐 얼마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세대 분들이 다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 벌써 자녀들은 오히려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경우들이 제법 굉장히 많아요. 제법. 예, 그러다 보니까 부의 이전이라는 것은 내가 100억을 넘겨줬는데 100억이 자녀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100억을 넘겨줬는데 50억밖에 못 가느냐, 또는 30억밖에 못 가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직면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볼까? 예, 저희도 지금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 정도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터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부모님들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동산, 뭐 토지 포함해서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자녀 또는 손자녀한테 이전을 하고 싶으시겠죠? 예, 언젠가는 그게 증여의 방법이 됐든 상속의 방법이 됐든. 근데 이제 주위에서 뭐 자문세무사나 아니면 주위 뭐 이미 증여 상속이 끝난 친구분들, 지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증여가 낫더라. 무조건 증여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요런 경우에는 상속이 더 나. 뭐 이렇게 의견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표님들도 그렇고 세무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증여나 상속, 양도, 저희가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쪽 부분에 특화된 세무사님들이 뭐 솔직히 따로 계시기는 해요.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어떤 세무사님들이 어떤 걸 하는지 저희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일반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거를 정확한 정보를 잘 알기가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문의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자, 우리 자녀나 손자녀, 그러니까 자녀 세대로 넘어가려면 이 자산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있죠.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한다거나, 예, 상속을 한다거나.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 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좀 이거 살펴볼게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그 상속증여세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사실 세율 자체는 일본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좀 살펴볼까요? 일본은 최대 55%, 저희는 최대 50%의 상속세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유산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세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율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일본이 최대잖아요. 저희보다 높은데 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할까?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부모님 자산이 100억인데 내가 한 30억 정도 받았다. 그럼 30억에 곱하기 세율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할당되는 세율.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전체 상속가액 100억이면 100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버려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 100억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50억 세금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5억밖에 안 가져갔다. 그럼 그 5억에 해당하는 세율 그게 10%가 됐지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체를 한 바구니에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율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율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들을 보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더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요거 하나 좀 볼게요. 불편한 진실들을 저희가 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던 그 세대 때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때서야 받는 거를 그냥 당연시하게 여겼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니까. 자,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언제 물려주지? 우리 자녀들 빨리 좀 물려줘가지고 좀 젊을 때, 좀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 자산을 좀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물려주면은 나한테 효도할까? 뭐 효도계약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들 덜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돈이 최고의 뭐 미덕이라 그랬던가요?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이 나한테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같이 효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의 자산을 넘겨줬는데 자녀한테 가는 순간 그 자산이 50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5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50억이라는 내가 잘 일구어 놓은 50억이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중분해. 예, 그렇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그 세금 마련을 잘 해서 100억이란 자산을 넘겨줬다라고 치면 과연 관리는 잘할까?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분쟁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또 하시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까? 아까 말씀드린 양도가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려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 또 반대로 저희 세대 때 이제 저희 세대는 받아야 되는 세대들이잖아요. 저희 세대들의 자녀분들
를 살펴보면, 상속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꼭 지금 받아야 됩니까? 저 지금 아직 사회생활 얼마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활비도 지금 빠듯하고 세금 낼 돈은 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주신다면서요. 그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거기에 부과하는 당연한 그 증여세라는 세금들, 이거를 지금 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그거를 과세료는 아니지만 그냥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세금을 조금 미뤄뒀다가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받고는 싶은데 세금을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하냐. 나도 이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가지고 먼저 내 명의로 돌려놓고 싶다.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세금 마련하는 게 결국은 큰 이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받아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자산은 다 물건, 현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든 토지든 주식이든 현물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는 세금을 뭘로 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현금으로 내야죠. 그게 안 되면은 부동산 영가로 처분해갖고 세금 마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다 보니까 자녀들로서도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자녀분들은 지금 당면에 있진 않지만 곧 당면될 과제로서 조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대되는 이제 세금들이랑 부대 비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양도는 당연히 아시죠? 양도세, 취득세, 등기 이전비. 뭐 당연한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기 이전비. 자, 근데 여기에서 뭐 양도세를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껴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 있는 그 부동산 100억짜리인데 만약에 뭐 30억이 대출이었다. 그 대출들은 증여세 100억을 가지고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30억에 대한 부채 부분은 부모님들한테 양도세가 아마 물려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도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도, 상속세, 취득세, 등기 이전비 뭐 이런 게 들겠죠. 그래서 제가 세무 실무자는 아니어서 이제 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그 세무사님들 이야기로는 증여할 때 취득세랑 상속할 때 취득세가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담당 세무사님들 계시면 한번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양도, 증여, 상속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족법인. 아니면 법인에다가 이 부동산을 소위 얘기해서 태워서 부동산을 이전을 시켜서 자녀들한테 주식으로서 물려줘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거를 가장 많이 문의를 하세요. 예, 법인을, 자녀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어떨까요? 예,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여라는 방법이랑 상속이라는 방법이 결국은 세금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법인을 활용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이 매입을 한다 그러면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겠죠. 예. 예, 매입 자금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현물 출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종 조세 검토, 뭐 2월 과세가 되는지 취득세 감면 요건인지 뭐 중소기업 통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현물 출자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대 비용. 예, 제가 예전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물 출자라는 게 조세 검토가 돼서 2월 과세나 여러 가지 조세 혜택들을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부대 비용은 할부가 안 되고 일시로 다 내셔야 되는 금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을 해놨는데 이 법인에서 부모님 자산을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양수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매입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반대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종 조세 비용들이랑 부대 비용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부모님의 자산을 법인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돌려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좀 돌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로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여기다 담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 사이즈가 큰 업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이랑 상속증여 하시는 세무사님들이랑 별도로 별동부대처럼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수수료가 아니라 저희 상담하시는 세무사님들 수수료, 상담 수수료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 염두하시고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은 설립을 해놨는데 이 매입 자금을 어떻게 할지, 현물 출자를 할 것인지,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들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주식 비율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구조는 어떻게 짤 건가? 부모님을 100%로 법인을 설립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건 자녀한테 자산이 이전된 게 아니라 나의 부동산 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을 활용을 해서 자녀한테 주겠다라는 거는 조금 막연해 보여요. 예, 그리고 자금 마련. 그게 매입이 되든지 아니면 증여상속이 되든지 자금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주식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주식을 증여로서 받을 건지 양도로서 받을 건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 자, 그리고 운영 모델. 우리가 그 대표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거나 아니면 법인 세워가지고 해서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님 앞으로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동산만 이전해놓고 아무 행위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상가 임대료 나오니까 뭐 상가 임대료 나오는 걸로 법인 운영하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인을 활용을 해서 그 법인의 수익 모델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뭐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다른 사업 모델들이 탑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법인을,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만들어져 있는 법인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부의 이전을 안정적으로 가는 이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막 디테일하게 뭐 어떤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합법화 시켜가지고 정상화, 자녀들한테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상이 한 뭐 몇 시간짜리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하는 거는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법무사님들이랑 세무사님들이랑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이제 조장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좀 연락을 한번 주셔보시면 제가 어떤 컨설팅이 됐든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었어요. 분산의 첫걸음은, 죄송해요. 절세 첫걸음은 분산이다. 분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분산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 기존에 말씀드린 거는 시기적인 분산, 아니면은 인적인 분산,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세금의 종류를 변환하는 것도 분산이다. 저희가 이제 뭐 퇴직소득 이야기 많이 앞에서 드렸었는데,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은 양도소득을 뭐 배당소득으로 전환을 하거나 배당소득을 또는 양도소득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절세를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 예.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내 부동산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막 등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기를, 요거는 시기를 분산하라는 개념보다도 그 시기,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전을 시킬 때는 고점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저점을 찍을 때가 언젠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 타이밍을 좀 잘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대상. 저희 뭐 아들, 손자, 며느리 그런 표현 하죠. 예. 아들한테만 넘겨줄 건지, 뭐 아들이 둘 있다면은 둘한테만 넘겨줄 건지, 뭐 손자나 며느리까지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법인화 시켜갖고 법인한테 넘겨줄 건지, 예,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요즘 그 가족법인, 뭐 특정법인 이래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그 특정 법인들한테 저희가 뭐 증여라는 방법도 때로는 쓰죠. 예, 때로는 쓰는데 그걸 법인한테 증여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지만, 예, 저희가 가능하게끔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야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 그리고 금액도 얼만큼 줄 건지. 예.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한 번에 줄 건지,
아니면 시기를 나누어 가지고 좀 분산해서 줄 건지, 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방법도 양도, 증여, 상속, 뭐 아니면은 뭐 빌려주는 형태, 채무, 뭐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절세하는 방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상속증여, 특히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의 세무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설명이 거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슷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개인적인 증여상속 문제로 인해서 저도 이제 자문을 이제 받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껴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 세무사님한테 조금 상담을 받기를 저는 권고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든 세무사님들이 양도증여 상속에 대한 그 지식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한 단계만 상담을 받을 거냐 아니면 두세 단계를 나아가는 상담을 받을 거냐는 대표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을 전문하시는 세무사님들을 찾아서 조금 디테일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그게 내 주위에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 세무사님들이랑 업무를 하시면 되고, 내 주위에 인프라가 그렇게 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부동산 전문하시는 세무사님이랑 협업해서 1차 상담 일단 해보고 컨설팅 할지 말지 그건 그 다음에 문제로 저희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담은 가능하다. 근데 전화 상담 제가 지금도 연락 주시는 분들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예, 전화 상담까지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대면 상담, 특히나 전문가분들이 붙어야 되는 대면 상담은 그 전문가분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상담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를 하시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요거 다음번에 부동산 관련된 영상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예,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